안녕하세요. Time Series as Images Vision Transformer for Irregularly Sampled Time Series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석사과정생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23년에 뉴럴 IPS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시계열 데이터 중에서도 좀 시계열 데이터들 간의 간격이 다른 Irregularly Sampled 데이터를 어떻게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자들이 논문에서 소개한 방식, VITST라고도 부르고요. 비전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의 약자라고 합니다. 네, 이 접근 방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Can these powerful pre-trained vision transformers capture temporal patterns in visualized time series data similar to how humans do? 그러니까 네, 이미 잘 학습이 된 프리트레인드 비전 트랜스포머가 정말 사람이랑 비슷하게 작동을 한다면은 사람은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로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여기가 좀 데이터가 튀어 보인다. 여기 좀 끊겼다. 이상해 보인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프리트레인된 비전 트랜스포머도 사람이랑 유사하게 이렇게 튄 데이터 아니면 없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구분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가를 골자로 이 저자들이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VITST 같은 경우에는 Irregularly Sampled Multivariate Time Series 데이터를 이미지 그래프로 바꾸고요. 이런 선형 그래프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진 선형 그래프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해서 비전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집어넣고 이 다음부터는 비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이 프레딕션 헤드만 이 데이터에 맞게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한 연구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샘플링 레이트가 다른 irregularly sampled가 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타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성능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좀 컨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 특히 이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쓰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용어들. 네, 자주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샘플이라는 거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타임 인터벌이라는 것은 샘플링 인터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데이터들이 수집된 시간들의 간격을 의미를 하고요.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수, 특히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들의 종류가 무엇인지 좀 중요해서 베리어블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옵서베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보통은 센서로 측정이 된, 수집이 된 데이터다 보니까 관측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실제 환경에서 관측이 되었다. 그래서 observation, 관측값, 측정된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예시로 달아놓은 거는 제가 예전에 그 IMU 센서로 수집한 시계열 데이터의 일부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 까만 표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샘플드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오일러 XYZ 3축의 오일러랑 마찬가지로 3축의 XYZ 엑셀러미터가 베리어블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샘플 타임 파인이라는 것은 이 측정된 시간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간의 차이를 보니까 16,667 단위가 나오네요. 이 단위가 나노세컨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667 나노세컨드는 1초를 60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60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졌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 숫자들 값들이 observation 관측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x랑 y, 엑셀로미터 x랑 y를 뭐 그림으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이 그래프 자체가 observation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연구랑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irregularly sampled time series 데이터가 있겠죠. 이게 어떤 데이터냐? 앞에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중에서도 이 타임 인터벌, 시간 간격들이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샘플링된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변수들 간의 베리어블들 간의 시간 간격이 다르면은 irregularly sampl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은 가속도랑 각속도 데이터로 구성이 된 샘플에서 가속도는 뭐 60Hz로 수집이 됐고 각속도는 45Hz로 수집이 됐으면은 이 변수들 간의 시간들의 간격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irregularly sampled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irregularly sampled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들은 이 서로 다른 시간축을 하나로 맞추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onverting continuous time observations into fixed time interval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간에 따라서 이 관측값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들이 제안이 되었겠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로 하면은 GRUD나 멀티디렉셔널 RNN이 좀 연구가 되었었고요.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로는 아타치나 세프트나 엠텐드나 UTD나 레인드랍 같은 모델들이 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특히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들은 irregular time 시리즈 모델에 특화가 되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좀 범용적으로 쓰이긴 어렵다라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umerical time series modeling with transformers. 안 그렇지 않아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가 나온 이후로 좀 딥러닝의 판도가 바뀐 것은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퀀셜 데이터, 자연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만큼 이런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캡처하는 데 좀 탁월한 역할을 보입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디펜던시라는 거는 그 시퀀셜 데이터, 자연어나 아니면은 우리가 다룬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그런데 이런 트랜스포머의 시계열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좀 당연하게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레귤러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인터벌들이 동일한 간격을 가진 동일한 시간축을 가진 그런 시계열 데이터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타임 스텝에서 멀티베리어트 옵저베이션 이 관측값들 자체를 단위로 간주해서 서로 다른 이 관측값 단위들의 시간적인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는 연구가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연구 중에서는 각각의 그 단일 베리어트 시계열을 각각의 하위 시계열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모델링하는 걸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것은 irregular time 시리즈 데이터는 트랜스포머 기반이어도 좀 이런 irregular time 시리즈 자체에 국한되었다면은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에 타임 시리즈를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레귤러만 좀 다뤘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좀 주요한 요소죠. 이미징 타임 시리즈입니다.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이미지처럼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인데요. 기존 연구들 중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포착을 해보자. 뭐 GAF나 RP나 MTF로 이미지를 변환해보자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 이미지들은 다 CNN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단점이 있죠. 도메인 익스퍼타이즈의 도메인에 대해서 GAF나 RP나 MTF 같은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도메인들 간에 어플리케이블 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각각의 도메인들끼리만 GAF나 RP나 MTF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온 논문이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Image Expression of Time Series Data of Wearable IMU Sensors and Fusion Classification of Gymnastics Ac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도 한계점으로 각각의 그 베리어블마다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그 이미지들을 합친다라는 것을 좀 한계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방식이 효과가 없지는 않는데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베리어블이 많아질수록 컴퓨팅 파워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는 단점이 있죠. 뭐 요즘에는 이런 numerical forecasting을 리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CNN을 활용하는 연구도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중점을 맞추니까 좀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이미징 타임 시리즈는 CDR 모델링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좀 전문적으로 설계하거나 이게 적절한 방법인지를 확인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VIT, ST의 접근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를 멀티베리어트 시계열 데이터를 하나의 연결이 서로 붙어 있는 라인 그래프 이미지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라인 그래프 이미지를 프리트레인된 트랜스포머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하는 것처럼 집어넣어서 결과를 얻습니다. 정말 이게 답니다. 여기서는 스윈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 노테이션이랑 문제 세팅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수식이긴 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을 D라고 하고요. 이 D는 타임 시리즈 S랑 그 타임 시리즈에 대한 라벨 Y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들 개수만큼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타임 시리즈 하나에 이 타임 시리즈는 무슨 라벨이다 라는 이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개수만큼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클래스가 2개라면 Y가 1, 0, 1, 2개가 되겠고 클래스 8개면 1부터 8까지 8개가 되겠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S 같은 경우에는 시간 데이터죠. 시간에 따른 동작, 관측값, 시간에 따른 관측값, 타임과 밸류 이렇게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 몇 개의 베리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이고요. ND 같은 경우에는 이 베리어블 베리어블마다의 옵저베이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간들 t1부터 tnd까지의 간격이 베리어블이나 샘플에 따라서 다르면은 이 s는 당연히 irregularly sampled time series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세팅도 좀 명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 똑같이 있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은 이 yi를 구하고 싶어요. yi를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y 씌운 이 값을 예측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y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타임 시리즈 각각의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프레딕트 할 거냐? 이 타임 시리즈 S를 이미지 X로 변환을 해서 이 Y를 프레딕트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 치고는 좀 간단한 이런 설명들 뿐이어가지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타임 시리즈를 어떻게 라인 그래프로 변환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쉽죠? 가로축은 타임 스탬프들이고요. 세로축은 값들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 제가 그 터미널로지 보여드리면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IMU 데이터인데요. 엑셀로미터 X랑 엑셀로미터 Y를 이런 식으로 각각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논문에서는 이 라인 그래프들을 사람이 좀 구별하기 쉽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유한 색깔들을 사용을 했고요. 이 그래프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런 상대적인 시간과 값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를 제외한 이런 X 라벨들, Y 라벨들 이런 그래픽 요소들은 다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풋으로 들어간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라인 그래프로 구성을 하고 이 라인 그래프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 크리에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도 공식이 살짝 나오는데요. 예,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라인 그래프로 구성한 이 G, I, 여기서 소문자 G는 각각의 이 베리어블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G, I에 대해서 각각의 타임 시리즈 SI에 대해서 당연히 GI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때 GI를 하나의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데 이걸 XI라고 하고요. 이때 그리드 사이즈는 L 곱하기 L이나 L 곱하기 L 플러스 1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6에 36에서 2개 뺐으니까 34개짜리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34개짜리니까 이 합쳐지는 이미지의 그리드를 34개의 베리어블이니까 6, 6으로 좀 정사각형의 그리드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6개까지 가질 수 있는 이 그리드에서 34개의 베리어블 데이터를 집어넣었고요. 이 베리어블이 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비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샘플이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환경입니다. 일단 스윈 트랜스포머를 썼고요. 이게 이미지넷 21K짜리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치 사이즈 4랑 윈도우 사이즈 7을 썼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은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트레인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GPU가 A6000이고요. 메모리는 48기가짜리를 썼다고 하고 러닝 레이트는 2에 마이너스 5승짜리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프레딕션 헤드를 파인 튜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포크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P19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에포크 2번, P12 같은 경우에 에포크 4번 돌렸고 배치 사이즈까지 48로 맞춰줬고요. 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에포크를 좀 늘려서 20 에포크를 학습을 시키고 이때 배치도 72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프레딕션 헤드의 파인 튜닝을 끝내서 인퍼런스를 가질 때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같은 방식으로 타임 시리즈의 라벨을 예측을 하고요. 이때 이런 스윈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인 패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런 플래튼 레이어가 있는 프레딕션 헤드, 리니어 헤드에 통과해서 프레딕션 YI를 얻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앞에서 언급 한번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셋은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P19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을 그러니까 폐혈증인지 아닌지, 라서 클래스가 2개겠죠. 그렇게 환자의 폐혈증을 진단을 하기 위한 센서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P12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입원 중에 이 환자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센서 데이터입니다. 이 2개는 의료 데이터이고요. PA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센서로 소집이 된 휴먼 액티비티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모두 8종류의 액티비티를 센서로 수집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세 가지 데이터셋들이 그 레인드랍 모델에서 프리프로세싱이 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 missing ratio라는 것이 보이시죠?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모두 모든 데이터가 완전하게 살아있거나 아니면은 샘플링이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은 irregularly sampled time series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19나 P12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폐혈증이 있는 환자나 입원 중에 죽는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히 밸런스가 완전하지 않은 임밸런스한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런 임밸런스한 데이터들은 아우록이나 AUPRC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PA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로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UROC 같은 경우에는 이 임밸런스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에서
모델이 true positive rate랑 false positive rate를 가지고 ROC 커브라는 걸 그려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그 그래프처럼 그리는 건데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외에 면적의 측정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를 정말 진짜라고 판단한 레이트랑 가짜를 진짜라고 판단한 레이트에 대해서 그려진 ROC 커브의 면적이기 때문에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정확하게 분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UPRC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프리시전이랑 리콜로 그려진 프리시전 리콜 커브 아래 면적의 측정 값으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분류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기존 그 Related Work에서 소개했던 트랜스포머나 GRUD, SEFT, MTEND, IPNet 이런 데이터셋, 이런 모델들이랑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다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모델보다 VITST가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모두 다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저자들은 센서의 하위 베리어블에서 옵서베이션이 가려지는 좀 더 어려운 시나리오에서의 모델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Leave Fixed Censored Out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샘플과 비교하는 방법에서 어떤 특정한 센서 집합만 좀 드랍을 시키자라는 방법이고요. Leave Random Sensors Out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작위 랜덤한 센서를 드랍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모든 드랍에서 트레인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고 발리데이션이랑 테스트 데이터만 드랍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픽스드나 랜덤이나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특히 한 50% 정도 데이터가 날라가도 이 VITST는 좀 80% 이상의 좀 준수한 성능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계열적으로 누락이 된 옵저베이션의 다양성에도 매우 이런 로버스트니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VITST가 Irregular Sampled Time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좀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좋은 성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보기에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가지고도 비교를 해봤고요. 특히 스웨인 트랜스포머는 프리트레인이 된 거랑 되지 않은 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프리트레인이 되지 않은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킨 모델이 성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전이 학습된 비전 트랜스포머가 비록 이 센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지 않고 다른 이미지넷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은 좀 제너럴한 특징을 포착하는 능력은 다른 데에서도 파인 튜닝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데이터 인터폴레이션이나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그래프에서 데이터들 찍은 거를 의미를 하고요. 컬러를 다르게 하거나 이미지 합칠 때 순서를 좀 바꾸거나 했을 때도 다 에뮬레이션 스터디로 진행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큰 눈에 띄게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방법 자체로 좀 쓸만한 방법,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VITST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는지 어텐션 맵도 한번 그려봤다고 합니다. 저자들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 패턴이 있는 그래프들, 선의 기울기가 많이 변화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잘 맞추는 걸 보고 있고요. 이런 정적인 그래프, 평평한 그래프는 모델이 어텐션을 좀 덜 준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irregular time series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증명되었으니까 regular time series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떨까?
라고 저자들이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이런 UEA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이고요. 네, 이런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다 읊지는 않겠지만은 스펙트럴 데이터, HAR, 휴먼 액션 리커그니션 데이터나 EEG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네, 스피치 데이터, 뭐 모션 데이터, 아니면은 이런 고속도로 차선을 점유하는 그런 데이터들, 되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저자들은 특히 이 PS 데이터나 EW 데이터, 변수들, 베리어블들이 많거나 길이가 좀 눈에 띄게 긴 데이터셋에서도 좀 뛰어난 이 VITST가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 VITST가 제너럴하게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제 입장에서는 이 VITST가 좀 상대적으로 덜 성능이 좀 덜 나온다고 느꼈던 게 UW 데이터, SCP-1, 2 데이터, JW나 FD 데이터들이었는데요. 이 데이터들 보시면은 좀 이레귤러한 데이터여도 휴먼 액션 리커그니션 데이터나 EEG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티가 좀 덜 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데이터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VITST가 상대적으로 성능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들이 다 80% 넘게 SCP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다 준수한 성능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어프로치 방법이구나라는 거를 네, 느끼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이랑 리미테이션, 퓨처 워크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너무나 명확하죠.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를 RGB 라인 그래프 이미지로 변환을 했다. 그래서 이런 타임 시리즈를 이미지로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에 대한 강건성, 로버스트니스를 증명을 했고요. 특히 이런 내추럴 이미지로 학습이 된 비전 트랜스포머가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좀 유효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자들이 리미테이션이랑 퓨처워크에서 언급을 하기로는 이런 포텐셜은 증명을 했는데 꼭 이런 플로팅 이미지만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방식들이 더 효과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왜 이 라인 그래프 이미지가 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지는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탐색하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이 논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논문이라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